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합병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 테크 기업 네이버와 두나무가 만난다는 이야기죠. 이 거래가 왜 이렇게 이상하다고 하는지 여기 숫자를 딱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두나무는 1년에 순이익만 1조 원을 버는 회사고요. 오른쪽 네이버 파이낸셜은 한 1,800억 원 정도 벌거든요. 근데 아니 1조 원 버는 회사가 1,800억 버는 회사 밑으로 들어가는 합병이라니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들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콧물고기가 제 발로 작은 연못에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미스테리,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그럼 먼저 이 어마어마한 합병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설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들이 내세운 키워드는 바로 슈퍼앱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쇼핑, 결제 기능, 여기에 두나무의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합쳐서 말 그대로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앱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처럼 금융권에서는 이걸 진짜 이유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앱 하나 만들자고 1조 원씩 버는 회사가 남 밑으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 표면적인 이유 뒤에 훨씬 더 크고 진짜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나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나스닥 상장입니다. 사실 두나무는 예전부터 나스닥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선 규제도 많고 또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고요. 직접 나스닥에 가는 건 뭐 돈도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바로 이럴 때 네이버라는 아주 믿음직한 파트너가 손을 내민 겁니다. 네이버랑 같이 가면 이 험하고 복잡한 길을 훨씬 빠르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요, 이런 큰 그림은 회사의 비전만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죠. 결국 도장을 찍는 건 창업자들입니다. 과연 두 창업자는 각자 어떤 속셈? 아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 두 창업자의 이해관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엑시트, 즉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두나무 송치영 창업자는 어떻게든 나스닥이라는 꿈의 무대에 서고 싶어 하죠. 한 명은 나가고 싶고 한 명은 들어가고 싶고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자, 근데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쩌면 그냥 맛보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합병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대담하고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 거래는 단순히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아니라 사실상 두나무가 네이버를 통째로 인수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라는 분석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네이버 제국의 주인이 이해진에서 송치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이 4단계 시나리오를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 두나무가 네이버 자회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몸값을 이용해서 역으로 엄마 회사인 네이버의 지분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계획이죠. 이런 대담한 계획이 가능한 가장 큰 힘은 뭘까요? 바로 돈, 기업 가치입니다.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얼마로 평가받냐면 무려 16조 원. 네이버 파이낸셜의 4조 원보다 4배나 많아요. 바로 이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덩치 차이 때문에 합병을 하면 지배권은 자연스럽게 두나무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계획의 시작점인 거죠. 사실 이런 방식을 역인수 합병, 영어로는 리버스 테이크오버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역인수 합병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불법 아니냐고요?
바로 여기가 이 딜의 가장 교묘하고 똑똑한 지점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긴 수합병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사실상 법이 막아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법의 빈틈을 이용한 영리한 전략인지 아니면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인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게 짜인 계획인데 과연 아무런 변수도 없을까요? 물론 있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최종 보스, 바로 규제당국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요, 눈앞에 있는 이 합병 하나만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거래의 끝,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려고 할 겁니다. 이거 정말 사업 잘해보려고 하는 진심이 담긴 거래야? 아니면 그냥 규제 피하려고 겉모습만 꾸민 가짜 거래야? 하면서 그 본질을 파고들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복잡한 규제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순수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딜은요, 양쪽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윈윈 게임처럼 보입니다. 네이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서 좋고, 두나무는 네이버라는 아주 든든한 우산을 쓰게 되니까 리스크가 확 줄어들죠. 주가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요, 어쩌면 한국 IT 산업의 지도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설계도의 셈입니다. 과연 이 계획이 모든 규제의 벽을 뚫고 한국 기업 역사에 남을 걸작으로 완성될까요? 아니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다 좌초된 미완의 야망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의 키는 이제 금융당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